제가 이제 잠깐 저희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내 책상 위의 창조 경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하고 미래창조국에서 굉장히 들고 있는 게 창조 경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왜 창조 경제인가? 왜 이렇게 창조 경제 하는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커다란 틀 안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창조 경제가 옛날에는 큰 회사, 대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학생의 방의 책상 위에서 가능하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선생님들이 실습하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 이름은 송영광이고요. 그 모토로라에 잠깐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스마트폰 책임연구원을 이제 9년 동안 일하고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올해부터는 그 베디스랩, 그 한국말로는 아빠의 공작소, 약간 이렇게 친근하죠, 이름이요. 그렇게 해서 창조 경제의 기본적인 그런 제품들을 갖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강사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와 제 페이스북입니다. 우선은 한번 오바마 대통령 다 아시죠? 누군지요? 네, 오바마 대통령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This week I'm proud to join students, teachers, business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aking big new steps to support computer science in American schools. Learning these skills isn't just important for your future, it's important for our country's future. We want America to stay on the cutting edge. We need young Americans like you to master the tools and technology that will change the way we do just about everything. That's why I'm asking you to get involved. Don't just buy a new video game. Make one. Don't just download the latest app. Help design it. Don't just play on your phone. Program it. No one's born a computer scientist, but with a little hard work and some math and science, just about anyone can become one. This week is your chance to give it a shot. And don't let anyone tell you you can't. Whether you're a young man or a young woman, whether you live in a city or a rural area, computers are going to be a big part of your future. And if you're willing to work and study hard, that future is yours to shape. Thanks, everybody.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동영상에서 무슨 말하냐면은 컴퓨터 배워야 된다, 그쵸? 그다음 프로그래밍 배워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왜, 그쵸? 그 다음에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가디언지에 난 거고 이미 지금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올해 9월부터 영국은 5살, 그러니까 1학년부터 코딩 교육, 그 다음에 3D 프린터 교육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이미 다 교과서 개편이 완료됐고 이미 시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은 미국과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핀란드, 전 세계 선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코딩 교육하고 3D 프린터 교육을 지금 이슈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018년부터 고교의 전교과목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올해 7월 달에 그 미래부 장관 최양희 장관님께서 박 대통령님한테 그 보고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날 가서 봤는데, 미래부에서 이제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의무화한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를 대통령분한테 드렸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거기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진행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잠깐 보니까는 교육부에서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래창조부하고 교육부 쪽에서 미래창조부는 우리 해야 된다 그러고 교육부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자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왜 자꾸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도 하는 말이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애들한테 게임을 하게 하지 말고 게임을 만들게 하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컴퓨터 교육을 배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그걸 추진하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를 하면서 소프트 개혁을 의무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에어앤비라는 숙박업체예요. 근데 어떤 숙박업이냐면은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한 연세가 이제 아이들 이제 출가하고 다 대학교 가고 이제 결혼하고 하면 이제 방이 비잖아요, 어른분들. 그러면 빈 방 괜히 놀릴 필요 없잖아요. 그 빈 방을 사진을 찍어서 이 에어앤비라는 사이트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1박 하는데 8만 원, 이렇게 10만 원을 받겠다라고 올리면은 만약에 그분이 서울의 광화문에 사신다. 그리고 그렇게 방 하나가 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이 에어앤비라는 사이트에 와서 내가 광화문에 한 박을 해야 되는데 이 집 되게 예쁘네. 그리고 가격도 싸네 하고 미국 사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르신의 집에 방에 와서 1박을 하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숙박 공유 사이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숙박업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숙박업이 어땠죠? 호텔업, 여관업에서 여관 자체만 존재했죠. 숙박 자체만 존재를 했죠. 부동산업이었죠. 그런데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터넷 컴퓨팅하고 만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땅이 중요했고 건물이 중요했던 이 숙박업이라는 것이 인터넷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빈 방을 인터넷 안에서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창업 5년 만에 3년 만에 세계 제 5위의 숙박업체로 올라갔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숙박업을 재정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호텔을 하던 사람들은 그 산업이 점점 이제 달라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버라는 서비스입니다. 택시 운전수가 아니라 운전이 아니라 이 앱을 깔고 있으면은 깔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이제 강남역에서 밤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택시들이 막 강남역에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우버를 통해서 나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딱 메시지를 남기면은 그 근처에 이 우버를 갖고 있는 운전사들이 택시 운전수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태우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것도 잘 보세요. 그 전에 택시 운전수라는 그 운수업은 인터넷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소프트웨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고 IT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택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 영역이 운수업이라는 지식에다가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지식이 만나니까는 우버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고 이쪽으로 확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택시 운전수들이 보이콧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망한다고. 마치 뭐와 같냐면은 산업혁명 때 기계가 처음 나와서 그 기계 하나의 기계가 몇백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리니까는 그 전에 있던 간의 수공업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 이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이 진보될 때 어떻게 되냐? 누군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군가는 새로운 정상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존의 산업 영역이 인터넷 컴퓨팅과 만나서 두 개의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구글의 자동차, 무인 자동차입니다. 보다시피 핸들이 없죠. 구글에서 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주를 지금 100만 킬로 무사고를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10년 안에 어떤 세상이 오냐면은 사람이 없이 차가 운전하는 세상이 오고요. 자, 그때가 되면 없어질 직업이 뭐죠? 택시 운전수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럭 운전수, 화물 운전수가 없어질 거예요. 그 직업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잘 보면은 이 자동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무인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빠를 필요가 없고 안정적이고 잘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강판이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철강업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내려가겠죠. 그냥
그런 이렇게 산업 전체의 재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underneath the other pies as much as possible, leaving 요거는 이제 구글, 그러니까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it 로봇입니다. actually does a corkscrew motion. 그전에는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원이 여기서 물류를, 짐을 운반하고 분류를 했는데, 지금 키봇이라는 로봇, 그쵸? 이 물류업에다가 로봇과 소프트웨어적인 IT 지식이 융합되니까 사람이 없이 로봇가 이 모든 것들을 안 들려요. 네. And there again, what we're trying to do is just make the work so it's actually a lot easier when they move in real time to get across the highway. But you can see drifting across the highway there. And we're just trying to arrive in the queue in time for 들려요? 예. 자, 그렇죠. 이 물류업에 로봇과 소프트웨어적인 IT 지식이 추가되니까는 물류업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리죠. and basically this 예, 물류업 자체가 지금 바뀌면서 so they simply put out their hand. 잠시만요. 그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물류업 자체가 다시 재편되는 거죠. 물류업 자체가 재편되면서 그쵸. 그러니까 물류업에 IT 로봇 기술이 추가되니까는 완전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나오면서 그전 사업이 완전 재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류업 하던 사람들의 직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얻어가는 거죠. 네, 요거는 아마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배달 시스템입니다. 프라임 에어라는 주문으로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이 아마존 물류창고에 바로 들어오게 되고 저 박스에다가 물품을 넣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쿼드콥터가 GPS와 그 정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로봇가 직접 날아다가 주문한 사람의 집 앞에다가 물품을 놔주고 돌아갑니다. 30분 안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술 발전되면 지금 택배 시장이 2조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10년 안에 그 시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로봇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하던 회사가 운수업을 다 담당하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기존의 운수업에 로봇과 IT,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되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전 영역,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고 10년 안에 전체 산업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최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왜냐? 소프트웨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조업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조업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따라하고 베트남이 따라하면은 가치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에서만 어떤 가치가 창출되고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하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면 인간의 육체 노동을 하던 것들이 많이 이제 로봇으로 대신되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직업도 바뀝니다. Solve problems previous generations couldn't imagine. 네, 요거는 왓슨이라는 IBM에서 만든 컴퓨터고요. Technology has helped us go further, go faster, go to the moon, solve problems previous generations couldn't imagine. But can technology think? Watson can. IBM Watson is a technology unlike any that's come before. Because rather than force humans to think like a computer, Watson interacts with humans on human terms. Watson can read and understand natural language, like the tweets, texts, articles, studies, and reports that make up as much as 80% of the data in the world. A simple internet search can do that. 일반적인 회사의 화이트 칼라, 그렇죠? 사무직 직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해냅니다. And then
Watson shows you the steps it took to get to that response. In a way, Watson is reason. You don't program Watson, you work with Watson. And through your interactions with it, it learns, just like we do. Every experience you give it makes it smarter and faster. But in addition to learning, Watson can also teach. A new generation of doctors are helping Watson learn the language of medicine. In turn, Watson is helping teach doctors by providing 이미 미국 암센터에서 이 왓슨을 통해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받고 있습니다. advisors recommend the best way to manage retirement. The IBM Watson Engagement Advisor can react to a caller's questions and help operators find the right answers faster. The IBM Watson Discovery Advisor helps researchers uncover patterns that are hiding in mountains of data and then share these new insights with colleagues. With Watson Analytics, you can ask Watson a question, and Watson can show you what the data means in a way that's easy for anyone to understand and share. The IBM Watson Developers Cloud offers software vendors and 네, 지금 이미 그 미국 암센터에서 이 왓슨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 환자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적절한 처방전을 받고 왓슨이 의사한테 주고요. 의사가 그거를 근거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은 큰 실수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가 판단을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가 그거를 빅데이터를 갖고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이 서비스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어떤 때가 오냐면요. 사람들이 법률 문제를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우리의 그 데이터를 듣고 답을 해주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의사, 변호사, 회계사도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 자리도요. 그럼 뭐만 남냐? 변호사의 지식을 인터넷 컴퓨팅의 지식과 융합하는 사람, 그렇죠? 회계사의 지식을 인터넷 컴퓨터와 컴퓨팅과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고요. 기존에 자기의 영역, 인터넷 컴퓨팅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의 영역만 있는 사람들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간단하게 잘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핸드폰 시장의 한 10배 정도가 10년 뒤에 사물 인터넷에서 열릴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아지가 목마른 거를 급수기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고 물을 그냥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과 강아지가 지금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모든 사물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 각각의 사물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간을 계산해서 지금 정보를 주고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도로망하고 현재 사정에 따라서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걸려지고요. 거기서 사람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사물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정보가 오고 가고 그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사물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 거냐면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 인간의 모든 문화와 서비스와 가치들은요. 인터넷 컴퓨팅 위에 세워질 겁니다. 인터넷 컴퓨팅의 바깥에서는 세워지지 않고요. 인터넷 컴퓨팅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소프트웨어 기반 그 위에 인간의 문화 자체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2010년에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롱테일 경제학을 썼던 와이어드 편집장이 쓴 건데 뭐냐면은 Atoms are new bit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아톰, 이 물리 세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계의 가장 최소 단위가 비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비트는 뭐죠? 정보, 디지털 사회의 최소 정보 단위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3D 프린터를 통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컴퓨팅과 현실 세계가 이렇게 교차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이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을 스캔을 쫙 하면은 이 텔레비전의 위치, 색깔, 그 다음에 이런 두께, 폭기의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전산 정보로, 컴퓨터 정보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찍어내면은 TV의 색깔과 크기 그대로가 다시 복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상세계와 물리세계, 원자와 비트 세계가 교환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 전까지의 혁명은 RT의 혁명, 다시 말하면 가상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혁명이 이제 실제 세계, 다시 말하면 제조업에서도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쉽게 디자인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거를 실제 금세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화와 사람의 생활은 인터넷 컴퓨팅 기반 위에 세워질 겁니다. 앞으로 인터넷 컴퓨팅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IT혁명이 IT혁명, 온라인 사인, 가상세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가상세계를 현실화하는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혁명, 다시 말하면 제조업 혁명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제조업 혁명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냐면은 생산수단의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산업혁명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증기기관과 연결된 당적기가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인간 세상의 사회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생산수단을 살려면 굉장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억, 몇십억 정도의 돈이 들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돈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사업을 하고 뭘 하려면은 그런 생산 증기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싸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게 중요해진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3D 프린터를 200만 원 정도면 쓸만한 게 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전자제품을 10만 원 정도면 그 부품들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쓸 수 있는 이 컴퓨터라는 것들은 엄청난 생산수단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밖에 안 해요. 100만 원씩이 아니라 겨우 100만 원밖에.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기적입니다. 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점점 자본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지고요.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디지털 카메라만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로페셔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이 명확했어요. 예, 명확했어요. 그냥 비전문가는 똑딱이 찍고. 근데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도 쉬운데 가격이 60만 원대예요. 50만 원대예요. 예,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진을 찍는, 사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수단인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성능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점점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진의 퀄리티가 전문가와 입박하거나 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 산업 영역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핸드폰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뭐 요리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oT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그전에는 핸드폰 만들면 삼성, LG, 뭐 애플 그 세 회사가 전 세계의 뭐 50%, 90%를 시장을 다 가져갔죠. 근데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의 작은 시장들로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걸 대기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두세 명의 작고 건강한 그런 기업들이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그렇게 굉장히 작아지고 쪼개진 시장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면서
그들의 커다란 모임이 대기업보다 더 커지고 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가 이것이 과연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정말 3D 프린터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는 되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제품을 구현했고 만들었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좀 이렇게 실감 있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이고요. 제가 하여간 작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게 어떤 분이 그냥 사무실 좀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상은 옆에 카페가 이제 문 닫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어왔고요. 뭐 이렇게 딱 갖고 오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요거 68만원짜리 하나, 요거는 좀 좋은 걸 400만원짜리 하나 사고, 저 뒤에 이제 오시로스코프하고 이제 간단한 전자부품들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한 780만원 정도에서 사무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요 부분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한 거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저 3D 프린터,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 뜻은 뭐냐면은,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돈 받고 팔지 않고요. 그냥 인터넷에 올려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그게 그냥 오픈소스입니다. 하드웨어도 그렇게 해주고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사회가 됐죠.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한 달 동안 작업한 거를 그냥 무료로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3D 프린터가 좀 큰 빅 이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과연 제품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를 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인데, 이 보드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드가 여기 전자제품처럼 보이고 비전공자가 보기에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보드에다가 저 칩을 하나 박아서 동일한 성능을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두이노라는 아까 요 아두이노라는 건 이렇게 몸이 되는 거죠. 이 몸에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그 정신을 딱 심으면은 요런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백투더퓨처 보셨어요? 네, 거기에 이 장면이 나와요. 네. 자전거를 신발끈을 묶어주죠. 네. 이 뒤에 있는 게 아두이노고 간단한 서버 모터를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하냐? 삼성, LG, 대우전자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만들고요. 순돌이 아빠가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 저런 걸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스들이 인터넷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집 그냥 가정집이죠. 네, 이거를 한 이틀 정도면 뚝딱 만든다는 겁니다. 왜? 생산수단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쉬워지면서.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이크 무브먼트라는 새로운 창조 경제의 어떤 핵심이 되는 운동이고, 이것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정말 옆집 언니, 뒷집 동생, 앞집 아저씨가 만드는 걸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본 거는 그 아두이노라는 제품을 좀 더 이렇게 예쁘고 아이들이 이렇게 친근감이 느낄 수 있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근데 아까 보면은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였는데,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이제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영어고 텍스트고,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나는 좀 못할 것 같아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왔냐면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스크래치라는 건데요.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픽 기반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가 있고, 비전문가도 굉장히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다 단어를 넣고 이 블럭이라는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을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게임이나 어떤 그 콘텐츠가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따가 남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것들 한번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던 코딩이 이렇게 이제 쉬워지고요. 아이들이 연못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런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은 이렇게 2.2명 정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드웨어인 그 아두이노와
가장 쉬운 소프트웨어인 이 스크래치를 연동해가지고 간단한 이런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된 게 코딩 전부고요. 개구리가 올라가는데 거리 센서와 연동해서 사람의 손을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2시간씩 3일 정도 배우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코딩된 내용 전체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속도 센서를 움직이면은 간단하게 연결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그 풍력 발전기가 여기 있죠. 빨간 거. 여기가 하늘입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바람이 없다라고 써 있네요. 그 그림에. 자, 그럼 풍력 발전기를 불어보겠습니다. 네. 가상세계가 움직이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움직이는 간단한 콘텐츠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5학년, 4학년만 되면은 쉽게 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미 스크래치는 초등학교의 교육 코딩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공되고 있고, 아두이노는 중학교의 방과후 수업으로 지금 국가에서 시범학교를 내년부터 많이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로 이런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만들 게임은 이겁니다. 네, 기존의 그 스크래치 코딩에다가 간단한 그래픽과 사운드만 추가를 해도요, 이 정도의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 이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하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바람이 불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선풍기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냐면은 옆집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간단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하드웨어 교육을 통해서 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현재 이건 굉장히 처음에 나왔던 제품들이고요. 실제 제품 같으려면 이제 좀 깨끗한 기구나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들을 만들려면은 이제 목업을 집에 넣고 금형을 떠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3D 123이라고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전 세계에 뿌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세계가 되고 있냐면은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툴들을 전 세계 회사들이 무료로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한 제가 2시간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3D 프린터로 이 기구 케이스를 간단하게 출력을 해서요. 네, 이렇게 제품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 다 3D 프린터를 뽑은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68만원짜리 3D 프린터 작은 걸 뽑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3D 프린터 회사에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간단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제품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봤던 선이 많고 막 그런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최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 이걸 올려가지고 제가 펀딩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펀딩을 올리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을 했냐면은 미국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하자고. 텐센트는 미국의 3대 인터넷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미 삼성보다 주가 총액이 더 높아요. 근데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몇 천만 원짜리 어떤 제품을 갖고 만든 게 아니고요. 100만 원짜리 노트북, 400만 원짜리 3D 프린터, 200만 원짜리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35,000원, 중국 거는 8,000원에 살 수 있는 아두이노, 그 다음에 한 5만 원 정도면 다 살 수 있는 센서, 그 정도를 갖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체 재료비만 따졌을 때 인건비를 빼고 제 생각에는 50만 원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자기 책상 위에서 이런 3D 프린터나 그런 걸 갖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자꾸 창조를 하는 걸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국가의 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사회가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메이커 무브먼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향후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새로 이제 먹거리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게 옛날에 이제 영어가 그 무역회사 하는 사람들이나 외교관들만 배우면 됐잖아요. 근데 뭘 해도 영어가 되는 사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바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옛날에는 이제 게임 만들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만 배우면 됐었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만 배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뭘 해도 코딩을 해야 되고요. 뭘 해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변호사든 의사든 요리사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 컴퓨팅을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런 창의 교육이 초등학교로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지금